공주의 금강둔치, 풍물 소리로 떠들썩하다. 논두렁 밭두렁 회원들의 풍장이 정월대보름 축제에 흥을 돋운다. 이걸재 씨에게 이 소리는 인생의 살맛이요 삶의 환이다. 이런 것을 복원해서 옛날 소리처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명이 나는 일입니다. 신명에 살고 소리에 사는 이걸재 씨. 지금 그가 사는 공주도 덩달아 신이 났다. 저녁에 정적을 깨고 풍악 소리가 울린다. 논두렁 밭두렁 회원들이 모여 연습하는 날이다. 공주 의당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풍물 소리에 숨어있던 기운이 깨어나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생기가 오른다. 어디를 뭐 공연도 나가고 싶고 저 뭐요 유민 공연 같은데 불우한 그런데 나가고 싶고 이제 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거 더 하는 걸 좋아서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게 최고 전 모임이지. 왜?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걸 그대로 이어받으면 이게 사람들 마음 자체도 온순해지고, 응? 이 화합된 분위기도 거기에서 나와. 여기 있는 분들 나가래도 안 나가. 논두렁 밭두렁이라는 전통 예술단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걸재 씨다. 전통적인 가락의 주인공이 농부들이라고 믿는 그는 그 소리를 농부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논두렁 밭두렁은 아름아름 깨있는 이웃들로 결성이 됐다. 땅만 알던 아마추어들이었지만 이걸재 씨 예상대로 우리 소리의 구수함이 단번에 살아났다. 1년 반 만에 40번 넘게 무도 공연을 했다. 7월에는 국립극단 공연이 예정됐을 정도다. 저기 한 번 경기도 일산을 공연을 갔는데요. 높은 사람들 온다고 막 조금만 더 해달라 조금만 더 해달라 해서 4시간을 풀로 쬐어요. 나는 차 안에 들어오자마자 퍼졌거든요. 그때부터 띵까띵 짰는데 여기 올 때 아이고 얘기하지 마요 선생님. 우리는 죽을 뻔했어. 아주 죽을 뻔했는데도 그래도 좋아. 이걸재 선생님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영순아, 회원들의 생활에서도 이제 소리를 빼놓을 수 없게 됐다. 인생을 신명나게 살 수 있다는 걸 소리를 만나고 비로소 알았다. 선생님으로서 이걸재 씨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주일에 3번, 저녁 7시면 모여 열심히 연습하지만 그는 늘 호통으로 회원들을 가르친다. 이게 결을 준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천지주중이 세게 들어가야 잖아요. 다시 갑니다. 시작. 소리할 때는 허리 안 세우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고, 네가 자신 있게 못 부르면 네 목소리 어디서 들리지도 않는 거요. 한 번을 해도 그 제대로 내. 다시 천왕씨는부터 시작. 목 꺾어져. 왕생계가 좌청룡이에요. 시작. 왕생계가 좌청룡이에요. 이런 거를 할 때 있잖아요. 연습이 하는 듯 마는 듯 되면 잘 되지도 단체도 안 되고 예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차라리 지금 스파르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만큼은 프로이기를 바라는 이걸재 씨의 마음을 회원들은 훤히 읽고 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이들을 반갑게 맞는 이걸재 씨. 공주 문예회관엔 무슨 일로 온 걸까? 해주는 쪽만 음향하니까 다 쓰는 거지. 그렇지. 조명하고는 별도로 있고 저기는 따로 안 이베트? 네. 언니와 기획사 오죠? 여기 스타 지금 하잖아. 그의 본업은 다름 아닌 공무원. 문예회관의 공연기획 담당이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백도 잡아줘야죠. 이걸재 씨는 공연기획에서도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10년간 백제문화제를 지휘해온 것도 그였다. 본인도 말씀하시고 네. 이걸레라고 하시잖아요. 본인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 자유분방하시고 또 예술적인 마인드라든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본받고 싶은데 저는 천상 공무원 틀이 딱 백해갖고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한수 씨. 네. 나 없어진가요? 예. 맡은 일만 마무리하면 숙제 끝난 학생처럼 밖으로 달려나간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 그의 외출은 잦은 편이다. 공주 안에서만큼은 갈 곳 많은 그인데. 공주시의 시범 사업인 5도 이촌 관련 책에 이걸재 씨가 참여했다. 주로 공주의 전통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는 공주의 역사와 문화에 꽤 해박하다. 여기 아마 저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저런 분들이 계속 이 살아있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살아있는 그 역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깊이 있게 이런 걸 이제 문헌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도 공주의 한 자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솜씨도 뛰어나 공주를 알리는 많은 글이 그에 의해 쓰여졌다. 사실 그의 글은 발로 쓴 것이나 다름없다. 마을 구석구석, 동네 골짜기마다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온 공주를 헤집고 다녔다. 단골로 들르는 곳이 바로 경로당. 그곳에는 살아있는 공주의 문화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이건 있었지. 도로로 다니게 단거 긁어내려 갖고서 포가 안 나지. 표가 안 나죠. 근데 그 회장님 그때 회장님이 그 선왕제를 거기 참여해 보신 적이 있어? 여간 우리 어려서도 배랑 없었다. 거기도.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는 대동고사로서는 그 선왕제를 지내진 않았네요. 예, 그래서 기꼬사라고 이 보름 때 한 번씩 꼭 지냈다고. 나는 그게 그냥 전설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 어르신이 지금도 살아 계신 거네 그러면? 죽었어. 돌아가셨죠? 아 일기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아니요. 그의 이런 집념 덕분에 사라져가던 공주의 전통이 수없이 복원됐다. 문예회관의 업무 특성상 저녁에 할 일이 많다. 업무 보느라 공주의 문화를 되살리느라 늘 시간이 쫓기지만 대중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의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이걸재 씨의 퇴근 시간은 따로 없다. 사무실은 곧 그의 개인 서재다. 낮에 채록한 것들을 밤에 컴퓨터로 옮겨놓는다. 원래 소설책이나 한 권 쓰려고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에서 소재나 찾을 요량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엿보았다. 제가 이제 가난 속에서 이제 중학교도 못 다니고
살을 때 이제 그 나도 무엇인가 좀 뜻있는 일을 하나쯤은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 소설이에요. 소설 다음 소설 한 편만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 상상력으로 쓰는 것이 고갈돼 가지고요. 소재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찾다가 자연스럽게 경로당을 찾게 되고 경로당에서 이제 옛날 얘기, 어른들이 하는 옛날 얘기, 그 다음이가 이제 노랫말. 문화의 복원. 그렇게 시작한 일이 20년을 훌쩍 넘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과 소리에 빠져들었고 그의 피를 끓게 했다. 자신이 맥을 이어야 할 것 같은 사명감으로 매달렸다. 그가 찾아낸 소리와 놀이 그리고 민속은 청춘을 바쳐 캐낸 보석이나 진배 없다. 그 세월 속에 살아간 노인들이 이야기 속에는 진짜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냥 말 자체가 문학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어울림 속에서 무엇에 눈을 뜨게 되느냐면 그 전설이 있죠. 전설하고 노랫말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끊어질 뻔한 문화의 맥을 잇는 놀이에 빠지면 그는 시간도 공간도 잊기 일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언제나 한밤중이다. 날을 샌 적도 여러 차례다. 부랴부랴 귀가를 서두르는데 사무실인지 개인 소재인지 모르지 뭐. 전통복원에 빠져들수록 소홀했던 가족.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생활이 돼가지고요. 9시에 집에 들어가면 또 나갈 거 아니냐고 묻는디요. 그렇게 살았어요. 주말이라고 특별히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슬그머니 미안해지는 마음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느라 가정과 식구는 늘 두 번째였다. 과감하게 이것도 자르고 여기 자르고서 여기는 바짝 자르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지가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봐. 이것도 다 잘라야 돼. 요거 턱 갖다가 이거 없애고 이거 펴. 하나만. 요거 피고 이거 펴. 저도 형 못지않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그 가치관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민속적인 것과 기독교라는 거는 너무 상극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꿈은 조금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민속학자. 괜찮지 않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없앴다. 사실 이걸재 씨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다.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이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근데 나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뭐라 할까요? 애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지가 이게 평생 내리다 싶어서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인데 뭐 종교적인 문제 기타 등등 해갖고 사실 지금으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도 얘가 내가 하는 일을 집안 가족 중에서는 제일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맙죠. 미안하기로 치면 아내에게 가장 면목이 없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킨 아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외골수인 남편 때문에 체념의 지혜를 터득했다. 좀 일찍 와서 같이 식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 기다리다 지쳐 자고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할 말 뭐 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요? 그렇다고 포기냐 말이? 포기했어. 그의 올해 나이는 53세. 문득 절박감이 몰려왔단다. 그래서 그는 올해 독립군 아리랑을 홀로 공연할 목표를 세웠는데 왔는디 조선 땅 나란히 어예 우리를 찾잖아 아리랑 쓰리랑 알아 의리가 한 시간 반을 완창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 그것은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살아있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그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제 저는 책에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골 노인들의 증언 속에서 우리 문화의 그 소중함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상여소리를 할 때도 즐겁고 슬픈 각소리 타령 같은 것들을 할 때도 그렇고 슬픈 노래를 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소중해서 해요. 소중해서. 와자! 전통 가락만 울리면 저절로 신명이 났다. 피가 끓었다. 이제는 그 신명의 희로애락을 더불어 함께 느끼고 싶다. 아,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진짜 어려웠던 시절에 나를 도와준 힘이 나를 오늘을 있게 했다면 그것이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옛날 문화다. 얼마나 빛나는 건가. 진짜 그렇게 좋아요. 소름 돋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됐든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누는 마음들이 담긴 문화는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는 자체를. 늘 영혼이 울리는 방향으로 걸어온 남자 이걸재. 어느덧 지천명을 훌쩍 넘어섰고 그 자신은 전통 문화를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져야 하는 사명을 껴안았다. 우리 소리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가락으로 가닿기를 진실로 소망한다.